여러분은 모나코 여성들의 평균 결혼 조건이 상대 남성의 재산이 최소 수십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모나코의 여성들은 가난한 나라에 시집가는 걸 일종의 인생 실패로 여기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모나코에서 태어나 화려한 삶 속에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난한 한국 남자에게 빠져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주변 친구들은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은 아무도 안 해. 그런데 몇 년 뒤, 그녀는 다시 한국 남자와 함께 모나코로 돌아왔고 그때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친구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끝내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자리를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델입니다. 모나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저는 매일 밤 샴페인 잔 속에 제 영혼을 담그며 살았습니다. 제 주변은 언제나 세계적인 명품들과 천문학적인 숫자의 지폐들 그리고 화려한 보석으로 빛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화창한 날씨, 푸른 바다, 초호화 요트, 끝없는 파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늘 공허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진 것 없이 자라다 운 좋게 모나코에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제 외모와 매력으로 부자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그들과 연애하고 그들 덕분에 여성 인맥을 넓히고 그렇게 그 옆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고 부를 쌓았습니다. 모나코에서 저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몸에 두른 명품 옷과 보석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갑부의 요트 파티에 초대됐는지, 어떤 사교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에 맞는 옷과 액세서리를 고르기 위해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모나코에서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무기였어요.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날 봐줄까?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제 모습이 문득 슬퍼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특별한 기술도 학벌도 없었으니까요. 파티장에서는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남자들이 다가와 술을 권하고 그들의 부와 명성에 대해 자랑하면 저는 관심 있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아름다운 장신구였어요. 말하자면 살아있는 트로피 같은 존재였죠. 파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저를 호텔로 초대했고 저는 때때로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지난달에는 러시아 석유 재벌과 잠시 데이트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고 모나코의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대하는 방식은 마치 자신이 산 새로운 요트나 자동차를 자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그는 끊임없이 전화를 받았고 저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3주 후 그는 새로운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혔어요.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애초에 그냥 육체적인 관계였던 거죠. 이런 일은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어요. 이것이 모나코의 현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바꾸듯 여자를 바꿨고 여자들은 더 부유한 남자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이 게임의 규칙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 삶을 계속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떤 이들은 유명 디자이너나 예술가였어요. 그들은 스스로 돈을 벌었고 자존감도 높고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부자라서 당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부를 일궈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고 한편으론 열등감도 느꼈어요. 넌 정말 운이 좋았어. 그 얼굴로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한 친구가 샴페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웃어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래요. 저는 그저 예쁜 얼굴 덕분에 이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였고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작품은 그녀의 영혼을 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나온 것이었어요. 사실은 숨이 막혔습니다. 향수와 술 냄새에 거짓된 웃음소리에 질식할 것 같았거든요.
모나코의 해변가를 혼자 걸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제 귓가를 채웠어요. 그 순간만큼은 조금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화려한 옷과 보석들, 호화로운 파티와 요트.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이 세계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달려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저, 실례합니다. 길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때라면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을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유독 맑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 눈 속에는 거짓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디를 찾으시나요? 저는 친절하게 물었어요. 그는 호텔의 위치를 물었고 저는 그곳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나코의 남자들은 대부분 거만하고 예의가 없었거든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요즘 모나코 여자들 사이에서 한국 남자가 화제였거든요.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진중하다는 소문이었죠. 물론 제 주변에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나코의 상류층은 주로 유럽과 러시아, 중동의 부자들이었거든요.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동양인이라고 다 한국인은 아니지만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그의 영어 억양에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고 저도 제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그는 모나코에 한 달 정도 머문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차 왔다고 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호기심으로 SNS를 교환했어요. 그와 헤어진 후 저는 평소와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만남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그가 저를 여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모나코에서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준다는 핑계로요. 사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관심도 없었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와의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고 저는 그를 가이드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은 저에게 일종의 게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데이트 날 저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가장 비싼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와의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이번에는 그도 저에게 반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보는 순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제 외모에 대한 칭찬 대신 날씨 좋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 드레스가 무한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모나코의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저는 하이힐 때문에 발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걷기 힘들어 보이는데.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다른 남자들은 제 하이힐을 보며 다리가 더 예뻐 보인다고 칭찬했는데 그는 제 불편함을 걱정했거든요. 조금만 더 걸어요. 앞에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제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작은 카페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지나쳤지만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카페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저를 내면으로 대해줬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라 눈을 보고 말했어요. 제 몸이 아니라 제 생각과 의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옷 안쪽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제 속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어떤 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꿈? 저에게 꿈이라는 건 오래전에 잊어버린 개념이었습니다. 모나코에서의 제 목표는 그저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 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제 진짜 열정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동안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언젠가는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꿈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 꿈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대신 살아남기 위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해변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의 슬리퍼를 내밀었어요. 노을이 지는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압력과 기대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해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정중하게 다음 만남을 제안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미술관에 같이 가볼까요? 모네 전시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그런 지루한 제안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라면 미술관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미술관에서 모네의 그림을 감상하며 시작된 만남은 저에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는 각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며 자신만의 해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림들은 더 생생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미술에 대해 무지했던 제가 처음으로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모나코의 작은 시장을 둘러봤어요. 호화로운 부티크가 아닌 현지인들이 찾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현지 과일을 사서 제게 건네며 맛을 보라고 권했어요. 값비싼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그 과일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는 더 편안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스타트업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밤새 코딩하며 앱을 개발하던 시간들, 투자자들에게 수십 번 거절당했던 좌절, 그리고 마침내 첫 성공을 맛보았을 때의 기쁨까지. 그의 말 속에는 삶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묻어났어요. 그것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군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에요. 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게 제 삶의 의미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장식품처럼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그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한때 패션 디자이너를 꿈꿨다는 말을 기억하고 모나코의 유명한 패션 전시회 티켓을 구해온 것입니다. 그것도 VIP 좌석이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물었더니 그는 앱 개발 관련 인맥을 통해 어렵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돈 자랑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꿈을 응원해요. 혹시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다양한 디자인들을 보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샘솟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봤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지루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그는 제게 스케치북을 선물했어요. 당신의 첫 디자인을 이 책에 그려보세요. 2주가 지날 무렵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나 끌림이 아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가 옆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셋째 주가 되자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모나코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까지. 그는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는 제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제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은 화려하지 않지만 분위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투자자들의 반응이 좋아요. 다음 주에 최종 미팅이 있고 성공하면 한국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축하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곧 헤어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는 제 표정을 읽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와볼 생각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 저는 한 번도 모나코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모르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여행 중의 로맨스였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모나코에서의 제 삶은 비록 공허하더라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 한국에 간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그날 저녁 후 저는 친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한 달간 데이트한 한국 남자 이야기, 그리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는 이야기까지.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내가 미쳤니? 가난한 한국 남자를 따라간다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한 친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최소한 명품 가방은 선물 받잖아. 거기 가면 라면이나 먹고 살걸? 다른 친구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솔직히 내가 뭘 할 수 있어?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잖아. 여기서나 내 외모로 살 수 있지. 또 다른 친구의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에게도 하지 못했던 잔인한 진실이었어요. 친구들의 조롱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쁜 얼굴과 몸매로 여기까지 온 것뿐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는 자신의 사업에 집중해야 할 텐데 저 같은 짐을 왜 지고 가려 할까요? 결국 저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출국 전날 우리는 다시 처음 만났던 해변가로 갔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에게 이별을 고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만나지 말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달라요. 저는 이런 삶에 익숙해요. 그 말에 그가 눈물을 보였어요. 그것은 제가 본 가장 순수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 고 했어요. 이기적인 저와 달리 그는 끝까지 제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어요. 헤어진 후 저는 평소처럼 화려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샴페인은 쓰게 느껴졌고 남자들의 아첨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웃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를 그리워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고 그것을 제 손으로 놓아버렸습니다. 그 한국 남자 잊었어? 친구가 파티에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하지. 그냥 잠깐의 재미였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제 불행을 즐기고 제가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경쟁자이자 동시에 위안거리였어요. 저 여자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파티에 참석하고 부자 남자들의 관심을 받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더 커졌습니다. 그와의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와 함께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모나코의 화려함 속에서 저는 점점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쳤어? 진짜 그 가난한 한국 남자한테 가려고. 제 결심을 들은 친구들은 경악했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거기서 살 건데. 곧 돌아올 걸 뻔히 알면서 그들의 말은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의 조롱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했습니다. 그래, 난 능력 없어. 하지만 그건 내가 앞으로 배워나갈 문제야. 적어도 그곳에선 진짜 나로 살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이미 미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에게 SNS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해요. 그가 이 메시지를 볼지 공항에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향해 첫걸음을 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모나코에서의 화려했던 삶, 그곳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로 향하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았어요. 그가 날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 한국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에게 보낸 메시지를 읽었을까? 만약 공항에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호텔을 예약해야 했는데 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얼마나 준비 없이 떠난 여행인지 새삼실감했어요. 마지막 문을 통과하고 도착장으로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역시 오지 않았구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돌리자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리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지옥일 거예요. 계속 그 지옥에서 살래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제가 모나코에서 느꼈던 모든 공허함과 외로움을 표현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걸어갔어요. 어색함도 잠시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 따뜻했어요.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마음이 설렜어요.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나코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는 운전하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새로운 세계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집은 예상보다 훨씬 작았어요. 모나코의 제 아파트 절반 크기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제게 방 하나를 내어주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천천히 서울을 둘러봐요. 그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든 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함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타트업 사무실로 저를 데려갔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모두에게 소개했고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의 사무실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노트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주변을 관찰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는 그곳에 익숙해졌어요. 그의 비서가 점심을 주문할 때 함께 고르고 때로는 간단한 영어 메일을 번역해주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문득 저에게 물었어요. 뭘 잘해요? 뭘 좋아해?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모나코에서는 누구도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패션과 디자인을 좋아해요. 예전에 꿈꿨던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회사의 마케팅팀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은 앱의 디자인과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비록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팀원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이 로고 색상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제 제안이 받아들여져 실제 디자인에 적용되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기쁨이구나 싶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디자인 수정이었지만 나중에는 앱의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디자인 툴을 배웠어요. 그는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묵묵히 그러나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더욱 열심히 했어요. 모나코에서는 제 외모만 칭찬받았지만 여기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한국 생활 3개월째 그의 앱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고 저도 그의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피자를 시켜 먹으며 밤샘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모나코의 호화로운 파티보다 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흥분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모나코의 대형 투자사에서 우리 앱에 관심을 보였어요. 다음 주에 미팅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모나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저가 아닌 성장한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함께 가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두렵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제 저에게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 능력으로 인정받은 경험, 그리고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모나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저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얼마나 다른지, 외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나코에 도착하자마자 낯익은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시선으로 보는 모나코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함 속에 숨겨진 공허함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그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와의 미팅 날, 저는 그와 함께 준비했어요. 그는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저는 그의 옷차림을 체크했습니다. 서로를 돕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꼈어요. 모나코에서의 관계는 항상 이득을 주고받는 거래 같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미팅 장소에 도착하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서 투자자를 기다리는 동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투자자가 도착했고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투자자 옆에 앉아있는 여자, 그녀는 바로 제 친구였어요. 모나코에서 저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친구 말입니다. 그녀도 저를 발견하고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옆에 앉은 투자자는 최소 15살은 더 많아 보이는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전형적인 모나코의 모습이었어요. 미팅이 시작되었고 그는 자신의 앱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부분을 담당했어요. 우리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투자자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고 그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군요.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자의 말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것이었어요.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그의 앱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는지 명확해질수록 그녀의 불편함은 커져갔습니다. 투자자가 이건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군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실례할게요. 라며 거의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었습니다. 미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화장을 고친 듯했지만 눈가는 여전히 붉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저는 당당하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변하는 거야. 그걸 그가 가르쳐줬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와 함께 호텔을 나서며 저는 진정한 승리를 느꼈습니다. 화려한 모나코의 햇살 아래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나코에서의 성공적인 투자 미팅 이후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와의 계약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성사되었어요. 이제 그의 스타트업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첫날 밤,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는 샴페인을 주문하며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제 저도 진짜 일하고 싶어요. 정식으로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진지하게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제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같이 해요. 인생도, 일도, 모든 것을 함께 해요. 결혼해 주실래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청혼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약혼 소식을 들은 회사 직원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디자인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작은 파티까지 열어주었어요. 이런 따뜻함이 모나코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축하는 늘 거칠애였지만 여기서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께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굳어졌어요. 부모님과는 모나코로 떠난 이후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선택한 삶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 역시 그들의 실망감을 마주하기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에 오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결혼 준비와 함께 저는 회사에서도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마케팅 전략과 브랜딩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제게 엄격한 상사이자 다정한 멘토였어요. 업무에 관해서는 절대 봐주지 않았지만 항상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타고난 감각이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디자인 툴을 공부하고 마케팅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어느 날 제게 큰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새로운 해외 마케팅 캠페인의 총괄 디렉터였습니다. 이건 너무 큰 책임이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 걱정에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프로젝트는 저희 진정한 시험대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때로는 실패도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사의 해외 인지도는 크게 상승했어요. 이 성공으로 저는 회사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장의 약혼녀가 아닌 능력 있는 마케팅 디렉터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 우리는 웨딩 촬영을 위해 모나코를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해변, 함께 걸었던 구시가지, 그리고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과거의 추억을 새로운 시작으로 덮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몇몇 옛 친구들과도 만났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 행복해 보여. 한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내 선택의 결과야. 결혼식 날, 서울의 작은 채플은 꽃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저는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입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모나코에서의 공허했던 나날들, 그를 처음 만났던 순간,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던 날,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장까지. 모든 순간이 이 자리로 저를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단 앞에 선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어요. 그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축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모나코에서 저를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다가와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옳았어. 난 내가 부러웠어. 그리고 미안해.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녀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모두 지나간 일이야. 너도 언젠가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짧게 포옹했고 그것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신혼여행은 발리로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열대 정글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그는 제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한때의 꿈이었지만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격려로 용기를 냈어요. 신혼여행 내내 스케치북에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때로는 비판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점점 제 스타일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 일과 함께 저만의 브랜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홈 오피스에서 밤늦게까지 디자인을 완성하고 주말에는 원단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어요. 재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첫 컬렉션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미 더 어려운 일을 이겨냈잖아요. 마침내 제 브랜드의 첫 런칭 행사가 열렸어요. 소규모였지만 패션 업계의 인플루언서들과 바이어들이 참석했습니다. 제 디자인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모나코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디자인 감각이 독특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런칭 이후 제 브랜드는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몇몇 유명인들이 제 옷을 착용했습니다. 모나코의 옛 친구들도 연락해왔어요. 그런 남편 좀 소개해줘. 그들의 메시지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선택이야. 제 답장은 간단했어요. 모나코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외면이 아닌 내면의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을요.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제 브랜드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준 것이었어요. 작지만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꿈에 대한 그의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의 회사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면서 동시에 제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바쁘고 때로는 힘들지만 매일이 행복합니다. 모나코에서의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나날들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었어요. 사무실에서 남편과 함께 찍은 평범한 일상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저는 짧은 글을 남겼어요. 진정한 사랑은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모나코의 친구들은 여전히 저에게 연락해 비슷한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라는 것을요. 저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먼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복을 생각하면 그 모든 과정이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모나코의 화려한 감옥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그는 제게 자유를 주었고 저는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저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성장이며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마음의 충만함이라는 것을요.